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생하는 네네네.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의사 3명보다는 동네 아줌마 3명 말을 더 잘 듣다 보니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지는데, 아니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설픈 어류 상식은 이제 그만. 진짜 배기만 알려주는 어류 채널 어이가 없네.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네 진행을 맡은 대구어류관광진흥원 김성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만한 주제를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실 분은 대구에서 아주 이 산부인과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여준규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여준규입니다. 우리 대구는 세계 속의 의료 선진국인 코리아, 그리고 그 코리아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하는 대구.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 이 산부인과를 네. 선택하신 특별한 혹시 계기나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요,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가 성형외과 가고 싶었는데 산부인과 너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산부인과의 치료에 관한 이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요즘에 특히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하는 네네네.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했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소나 자궁의 호르몬의 문제, 또 종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올 수 있고, 갑상선 질환이 생기거나 신진대사를 흐트리게 하는 다른 어떤 그런 질환이 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 사실상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만나서 직접 상의하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또 우리나라의 성향들이 의사 3명보다는 동네 아줌마 3명 말을 더 잘 듣다 보니,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이 개선점을 찾으시려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산부인과 이 병원을 찾아가서 이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이 고쳐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네. 이 진료를 보시는 분 연령대별로 되면 어떻게 이 구성이 될까요? 10대부터 90대까지도 지금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각각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질환들도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자면 10대들은 보통 이제 생리불순 또는 생리통, 20대에서는 보통 이제 난소 종양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부터는 자궁의 종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40대에서 50대 초반 중반까지 폐경되실 때까지는 주로 자궁 근종과 난소 종양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후반부에 오는 요실금이라든지 폐경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질 탈출, 자궁 탈출, 방광 탈출 뭐 여러 가지 그런 노후에 올 수 있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 건종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종류하고 치료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자궁 근종은 주로 발생하는 연령층이 있는데 20대부터 55세 이전, 그러니까 폐경되기 전까지, 그래서 20대가 보통 3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0대는 약 40%, 40대 넘어가면 60% 이상.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물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지는데, 수술적 치료는 복강경으로 근종을 치료하는데 아직까지 한 10% 미만, 5% 미만만이 자궁을 보존하고 나머지 95%의 대부분 의사들이 자궁을 적출을 권하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하이프라는 시술인데, 이런 시술 방법들은 수술하기 싫은 분들이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하이프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이제 하이프라고 하는 게 뭐 중국말이 아니고 그냥 이제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고 하는데, 강력한 초음파를 발생해서 그 종양에 직접 쏘음으로써 종양을 단백질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어찌됐든 나는 배에
작은 구멍 내시경이라도 흉터가 싫다. 그리고 나는 칼 대는 것도 싫지만 난 출혈도 싫고 수혈도 싫고 모든 것들이 다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이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하이프 시술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실 라인 주사를 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맞으러 오는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꼭 맞아야 된다요?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백신이 늦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임상실험 5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그냥 만들자마자 막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 30%에서 나타나서 많은 분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다실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처음 나올 때는 2가, 그 다음에 좀 더 개발돼서 4가, 지금은 9가지를 막아주는 국가입니다. 이 가다실을 왜 맞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13세 이전에 성경험이 있기 전에 맞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성경이 조금 늦은 편이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10세 넘으면 벌써 해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만 10세에 성경이 없는 여성이 제일 좋다. 네. 한국 같으면 13세부터 가자. 왜? 중학교 가니까 성경험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내 나이가 지금 49인데 맞을 필요 없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맞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9번을 불었는데 단도리를 하고 지키면은 태풍이 피해가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9번 다 지붕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다실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안 맞아도 되나가 아니고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 폐경 전의 여성들은 맞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또, 그럼 나도 맞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뭐, 그것까지 안 맞으셔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다실과 관련해 가서 추가적인 거 혹시 또 정식적인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유럽적인 약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중한 이 본인의 여성을 생각한다면 남성분들도 아니, 잠자리를 도당체 한 달 내내 하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돼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유가 뭔가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남성들도 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